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파업에 따른 물류난으로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부터 일부 생산이 중단됩니다.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공천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계파 분열의 언어를 금지하겠다며 내홍 수습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강사포 5발을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차분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1주 만에 3,0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전히 아직까진 신중론이 우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반출입량이 지난달에 비해 10% 수준으로 줄었고 부산항도 20%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시멘트 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과 경찰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부산신항 앞 도로를 기습 점거한 모습인데 경찰은 조합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전국 항만과 각종 제조공장 등에서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며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물동량은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광양항과 울산항, 군산항 등은 반출입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출하가 막히며 자영업자들이 주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멘트 공급 차질로 건설업계 연쇄 셧다운까지 예상됩니다. 한 90%는 가동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시멘트가 안 들어서 레미콘을 안 하면은 건설업체가 가동이 안 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25곳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이라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인데 2003년 도입 이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기름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크게 늘렸는데도 해외에서 사오는 원유값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값이 1리터당 2,965원에 경유값은 2,9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68원에 넘어서며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 서울 평균은 2,132원을 넘어섰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넣어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늘렸지만 국제 원유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 효과가 상쇄된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년 전보다 69% 오른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류세 일부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최후의 방안까지 동원해도 인하폭이 최대 37%로 역부족입니다.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물가 자국 우려에 재원 문제까지 겹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환급금 제초가 어차피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올라간 값을 갖다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뛰는 국제유가의 속수무책으로 있는 사이 휘발유 가격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북부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에 5에서 40mm, 경기 북부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현재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밤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6도, 대전 19.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 대구 23도로 평년보다 또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박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단어가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입니다. 우 위원장은 편법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기자들과 만난 우상호 비대위원장. 첫 일성으로 당 주요 인사들에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라며 수박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하게 금지시키겠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을 향해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난할 때 썼던 은어입니다. 과열된 팬덤 문화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파 갈등의 핵심인 오는 8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규칙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대의원제 폐지 대신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의 비율과 당원의 비율이 가령 1대 30, 1대 40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1대 80, 1대 9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원들의 구성 의견 반영 비율이 너무 작지 않냐. 이것은 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당시 편법 탈당 논란이인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청년 여성 몫으로 남아있는 비대위 3자리 중 한 자리에 호남 출신 여성 청년 선한희 전북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현충원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비대위는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주말에도 정치권 참 바빴습니다. 뉴스 돋보기에서 정치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금지어로 수박이죠. 수박.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수박은 겉이 푸른색이고 속은 붉은색이죠. 민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고 국민의힘은 붉은색이잖아요. 겉은 민주당이지만 생각이나 행동은 보수정당 같다는 뜻인데 우상호 위원장이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여기서 말하는 공당의 대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 읽힙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의혹을 지적하자 이 의원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수박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도 당시 SNS에 직접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단어가 지금 다시 친명과 비명계가 충돌하는 단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왜 하필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까? 네, 그건 요 며칠 SNS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갈등이 선을 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올린 수박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박이 정말 맛있다고 적었는데 자신을 수박이라고 지칭한 걸 비꼰 걸로 읽힙니다. 이에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국민에게 조롱조로 시비 걸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설전은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계파가 당권 확보를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비대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에게 서열은 내가 위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서열이 위인 건 맞습니까? 네, 국가의전 서열상 여야 당대표가 국회 부의장보다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선의 정진석 부의장과의 설전을 되짚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인데요. 정진석 부의장, 지난주 SNS에 설전을 하면서 정치 선배가 당 대표에게 한마디 하려고 용기가 필요하냐 이런 표현을 썼죠. 이 대표는 비판의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국회 부의장과 당 대표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열상은 당 대표가 위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연공 서열이 우리 당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꼰대 문화와 권위 의식에서 더 빨리 탈피할 수 있을 때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당 중진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제원 의원에게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이른바 친윤계 의원, 윤핵관의 대표적인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한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의원들의 공보 모임인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장제원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모임 불참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랬다고 말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모임의 출범 시도도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새 이분이 정치권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치 구단이라고도 불렸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업무 때문에 정치 행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박 전 원장이 이제 국정원 엑스파일이 존재한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이야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매일 싸우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잘 하시도록 협력하자,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라 이런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런 행보에 국민의힘이 발끈했다면서요? 네, 박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국정원 엑스파일이 있다고 공개했다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개 반발하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파일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은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자중자애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면서요? 네, 김 여사가 오늘 권 여사를 만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 뵙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 여사와 환담할 예정인데요. 만남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주 중에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 사저도 방문해 김정숙 여사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반경 또한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의 무력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 정면승부 등 대남 강경기조를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방사포 포착으로부터 10시간가량 지난 후에야 이를 공지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수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즉각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이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차분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가 북한 집권층은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할 텐데 강대강 정면 승부 대결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것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새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진전된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선 화물연대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1명이 체포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구급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 금곡동 봉수대로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패널은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충남 금산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4동 중 3동이 불에 탔지만 당시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5분쯤 부산 신선대부두에서는 집회 중 경찰을 폭행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선전전 중 경찰에게 북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기동대원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 남성이 운전 중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던 경찰은 차 안에서 마약 의심 물질과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 앞 도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이후 어지러운 듯 머리를 잡던 남성이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어제 오전 1시 반쯤 서울 상도동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119에 접수됐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차하고 사람하고 교통사고 났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고 차라고 동시에 출동했기 때문에. 남성은 도로 위에 쓰러진 후에도 약 15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도로 위에 누워 한동안 횡설수설했는데 이에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차량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묻은 비닐봉지와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5명의 합동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가족과 지인들은 억울한 죽음에 오열하며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주와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옮기고 고인의 관이 뒤따라 나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애써 눈물을 참아보지만 억울한 죽음을 한탄하는 말에 정막이 깨지며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일부 유족은 슬픔을 참지 못한 듯 영구차에 오른 관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발생 뒤 지난 11일 1명의 발인식이 치러진 데 이어 어제 5명에 대한 합동 발인식이 차례로 치러졌습니다.
정관계 관계자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발걸음이 이어진 장례식장에는 일반 시민들도 찾아와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한 시민은 메모지에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국화와 소주 한 잔을 놓고 간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희생자 합동연결식은 오늘 오후 6시 대구 변호사 회장장으로 치러지며 합동분향소도 그때까지 운영됩니다. 방화범의 구체적인 행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을 지르기 8분 전 방화범은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덮은 휘발유를 담은 용기를 승용차에 실은 뒤 차를 타고 이동해 사무실에 들어가 방화는 불과 8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휘발유 등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 방화 피의자가 숨지면서 공범이 없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휴일인 어젯밤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1주 만에 3,0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이어갈지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까진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77명.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3,500여 명 줄어든 수치로 일요일 오후 9시 기준으로 4,000명 아래를 밑돈 건 지난 1월 이후 21주 만입니다. 사흘 연속 10,000명 아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유행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간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방역 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두 차례 미뤘던 결정이지만 재유행 우려에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강조해온 만큼 해제가 타당하다는 근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뚜렷하던 미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 총기 규제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만 5만여 명.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참사를 비롯한 최근 벌어진 이딴 총격 사건에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집회는 워싱턴뿐 아니라 LA와 보스턴 등 미국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총기 규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는 양상입니다. Yes, keep marching. It's important. Look, this has to become an election issue.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경찰 또는 가족이 법원에 청원하는 레드 플래그법 시행 촉진과 신원조회 강화 등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합니다. 지난달 21일 한 총리가 임명된 뒤 첫 주례 회동인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회동에선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반도체 산업 진흥 방안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블리로 불리는 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전 세계에 통한 걸까요? 영화 범죄도시2가 주간 글로벌 흥행 수익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배급사 측은 어제 미국 시장조사 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범죄도시2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한 주간 전 세계에서 1,072만 8천 달러, 우리 돈 약 137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탑건 등 할리우드 영화들에 이어 5위를 차지한 건데요. 국내에서만 1,051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흥행 수익 9위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영화표 값이 인상되면서 관객 수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은 걸로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록들을 더 세우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선 한 남성이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뜨거운 커피를 카페 직원에게 던지며 분풀이를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주말 해당 카페에 방문했다 한 여성과 마주친 후 커피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했는데요. 여성이 거절했지만 굴하지 않고 카페 직원에게 여성의 음료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도 여성분이 원치 않으니 여성의 커피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성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 2잔을 직원에게 던지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붓고 도주한 겁니다.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애꿎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경찰이 나서서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고 다이애나 비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손이 길거리에서 잡지 판매원으로 깜짝 변신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조끼를 쓴 채 행인들과 인증사진을 찍는 남성, 바로 윌리엄 왕세손인데요. 현재 찰스 왕세자에 이어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죠. 그런 그가 몰래 잡지를 파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 잡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영국에서 창간된 것으로 이들에게만 오프라인 잡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윌리엄 왕세손이기에 이번에는 일일 판매원이 된 겁니다. 그를 알아본 시민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겸손히 일하는 미래의 왕을 만나 영광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동물원에서 깜찍한 친구들의 합동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중국 충칭으로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동물원의 자랑, 깜찍한 자이언트 판다 6마리입니다. 지난해 6월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 2마리, 2019년 6월에 태어난 판다 4마리인데요. 태어난 날짜가 똑같진 않지만 동물원이 합동 생일 파티를 열어준 겁니다. 직원들과 주민들이 모여 죽순과 사과, 당근, 수박으로 열심히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판다들은 한참을 딴짓하며 놀다가 생일 축하 환호 소리에 이끌려 생일 케이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손에 쥐고 아삭아삭 맛있게도 먹네요. 볼리비아의 최대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수도 라파스를 화려한 퍼레이드가 가득 채웠는데요. 형형색색의 의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축제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흥이 넘치는 축제가 열린 이곳은 볼리비아 라파스. 매년 열리던 축제가 코로나19로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전통 의상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는데요. 색깔부터 모양까지 의상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파도처럼 넘실넘실. 볼리비아 전역에서 6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신의 축복에 감사하는 이 축제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네요. 스페인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정말 덥다며 혀를 내두르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로봇 범블비도 태양을 피하고 싶어 애를 쓰고 있다네요.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로봇 범블비가 스페인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진도 찍는데요. 그런데 평소 같진 않은 요즘입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날씨 때문인데요.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되도록 볕을 피해보지만 그래도 너무 덥습니다. 사람들은 부채와 양산, 그늘과 시원한 음료수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20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 모두 애를 먹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의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잘못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보는 시간이죠. 먼저 외래어가 들어간 김주아 AI 앵커의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하고 실생활에서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 요즘 뉴스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비슷한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각종 행사를 치르고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확장 가상 세계가 적절하겠습니다. 그럼 김주아 AI 앵커가 쉬운 우리말로 다시 한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겠습니다. 확장 가상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떠셨나요? 외래어로 들었을 땐 조금 생소했는데 우리말로 바꾸니 뉴스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